안녕하세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피 검사를 해서 결과를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또 2월 달 첫 번째 옵티보를 맞는 날에 피 검사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종양표지자 수치를 했고, 결과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 영상을 혹시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소세포폐암 진단받은 지 이제 다음 달로 만 2년이 됩니다. 그동안 매달 같이 이제 항암을 하면서 그 소세포 폐암의 종양표지자 NSE 수치를 관찰하고 있거든요. 지난달에 1월 달이죠. 1월 달에 29점 얼마가 나와가지고 상당히 지금 조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게 수치가 정상치가 16.5인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29점 정도가 나와가지고 신경을 쓰고 있는데, 이번 달은 83점 정도가 나왔습니다. 정상치의 한 5배 정도의 수치고, 지난번에 비해서 2배 이상 갑자기 껑충 뛰게 된 수치인데, 사실 좀 당혹스럽습니다. 이게 수치가 뭐 어느 정도 뛴 것도 아니고, 83점 얼마가 나왔는데, 이게 거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수치거든요. 그래서 좀 당혹스럽긴 한데, 이게 더군다나 작년까지와는 다르게 지난달부터는 옵티보 용량을 2배로 늘렸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100ml 맞던 거를 2주마다 한 번씩 100ml로 이렇게 2배를 늘렸는데, 수치는 이렇게 오히려 더 폭등을 하니, 뭐, 옵티보에 내성이 온 거는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결과를 듣고 오는 당일날에는 상당히 힘이 빠졌었습니다. 이 나름대로 관리를 그래도 지난 2년간 잘 해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수치가 갑자기 이렇게 폭등을 하니까 많이 의기소침했었습니다. 당일날은. 근데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서 조금 이제 마인드를 긍정적으로 좀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100점이 안 넘는 게 어디냐. 100점이 넘지 않아서 감사하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됐는데, 마음먹기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80점 넘었다. 진짜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호들갑을 떨고 불안해 한다기보다는, 100점이나 150점이 됐으면 어땠을까. 그렇지 않은 게 다행이지 않나. 이렇게 역으로 생각하는 거죠. 역으로 생각을 해서 조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지 후에 다른 어떤 치료를 하더라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좀 더 힘을 내서 매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래저래 옵티보에 내성이 온 것 같은데, 이제 주치의 선생님을 만나서 상담을 해봐야 되겠지만, 옵티보 내성이 왔을 때 다음 약을 어떤 거를 바꿔서 써볼 수 있을지, 아니면 좀 더 지켜볼지, 아니면 다시 세포 독성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제 원점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다음에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또 그때 가서 제가 영상을 한번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보통 대학병원 같은 데서 이렇게 면역항암제를 쓰다가 내성이 오면은 다시 세포독성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이제 세포독성이라 하면 이제 다시 막 머리카락 빠지고 이제 사람이 피폐해지고 이런 약이 되는 건데, 그게 사실 정답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뭐 현재 의료 시스템에서는 그게 어떤 프로토콜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가지고 뭐 어떻게 될지, 아니면은 이제 제가 치료받는 병원은 그 신포괄수가제를 적용받는 병원이기 때문에 또 다른 방법이 있을지, 그거는 이제 나중에 주치의하고 상담을 좀 해보겠습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뭐 기도만 하고 그냥 손 놓고 있을 게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선에서 좀 이제 또 노력도 해봐야 되겠죠. 지금 뭐 언뜻 드는 생각은 몇 개 없지만, 뭐 항암을 계속 유지를 할지 아니면 지켜볼지 아니면 약을 바꾸든지 간에 제 나름대로는 생활 습관에서 몇 가지 좀 바꿔 볼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운동량이나 운동 방법을 좀 바꿔본다든지, 아니면 먹는 영양제나 보조식품을 좀 더 늘려본다든지, 뭐 하여튼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조금 노력을 해보고, 나중에 그런 것도 결과적이지만 여러분들께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제가 뭐 카톡이라든지 전화로 여러 환우분들하고 이제 상담을 많이 했었거든요. 전화를 아침이고 저녁이고 받아서 처한 상황을 다 듣고 뭐 어떤 쪽이 좋겠다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생각하는 선에서 어떤 방법을 제안해 드리고 했는데, 그런 거를 조금 줄여 나가려고 합니다. 일단은 수치가 이렇게 폭등했으니까 좀 치료 방향이 바뀌는 이 시점에서 제가 스트레스를 조금 줄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영상도 지금 보통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제가 꾸준히 올려왔었는데, 뭐 5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했었는데, 그 횟수도 뭐 큰 무리 없으면 유지를 하겠지만, 이게 만약에 좀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 싶으면 그것도 간격을 좀 띄울 수 있는 점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고비 시점에 잘 넘기고 다시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 스스로도 좀 노력을 할 테니까,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그런 점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사실 소세포폐암은 악성도가 높아가지고 첫 1년에서 1년 반이 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2년 된 시점에 좀 저는 첫 번째 위기가 찾아온 셈인 거죠. 아직 뭐 어떤 종양이 크게 발견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수치가 매우 급상승하고 있어서, 하여튼 만만하게 볼 놈이 아니라는 생각이 새삼 듭니다. 소세포폐암. 아무튼 잘 관리해서 다시금 이런 고비를 이겨내는 그런 과정을 좀 보여드리고 싶고 하니까, 쭉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